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촬영을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물낚시를 하고 싶어서 이 겨울에 물낚시가 가능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진위천 중에 일부 구간인 백봉수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로라고, 백봉수로라고 해서 따로 독립된 수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긴 진위천 중에 이곳 백봉리 구간, 그러니까 평택시 청분면 백봉리 구간을 흐르는 이곳을 백봉수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곳이 수심이 깊고 또 유속도 있어서 웬만한 추위에는 얼음이 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잠깐 잡혔는데 어제하고 오늘이 이 수도권 한파주의보입니다. 영하 10도씩 내려가는 한파주의보라 지금 얼음이 다 잡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왔는데 대양이 원안은 안 잡혀 있고 가운데만 좀 잡혀 있네요. 그래서 낚시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또 여기는 오전 타임이 입질이 좋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서 낚시를 하면서 이곳 백봉수로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온이 하도 차가지고 물을 좀 대피했습니다. 여기 구루텐 위주 낚시 할 건데, 일단 입질용 구루텐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이와 삼업의 마르퀴 3번 딸기를 한 봉 섞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입질용 구루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며. 다음은 집어용 구루텐을 할 건데, 저는 집어용 구루텐을 보통 신베라 구루텐하고 페레굴러를 많이 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를 쓸 건데, 오늘은 저희가 원체 지금 수온이 너무 차고, 수온이 차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냄새도 멀리 안 가기 때문에 좀 빨리 풀어지고 또 냄새도 감해지기 위해서 이 보리 중에서 좀 입자가 고운 향맥을 100cc 정도 섞어주는 방식으로 요 세 가지로, 요 두 가지에 향맥만 100cc를 섞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집어제를 배합을 해 보겠습니다. 내게서 도망칠 거야. 너 없는 곳에서 내 맘대로 노래도 하고 술도 막 마실 거야. 차갑고 상쾌한 바람, 달이 품은 비밀들, 깊은 바다에 비치는 몰랐던 내 모습들 이제 찾아갈 거야. 지금 밑밥 깔아주려고 들었는데 올라왔습니다. 물론 올해 뭐 제가 하우스 낚시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여기서도 잡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첫 수가 아닌데 동영상에서는 올해 첫 수입니다. 근데 원래 첫 수를 좀 빨리 보고 싶어서 처음에 2대만 피고 낚시를 하다가 좀 전에 이거 긴 데도 한 대 폈거든요. 그래서 꼼짝 않고 입질이 없더니 이 가운데 거, 입질 좀 전에 있긴 있었는데 이건 올린 건 아니고 지금 밥 깔아주려고 들었는데 올라왔습니다. 한
6치 정도 되겠네요. 요게 요 6치 7치 요런 게 요 시즌 백봉수로의 평균 씨알입니다. 빠져버렸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지금 이제 해가 올라와서 따뜻하고 낚시하기 좋다 그랬더니 얼음이 밀려왔습니다. 살얼음이 밀려오면서 지금 낚싯대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찌도 누워버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조금 기다려 봐서 뭐 페트병으로 깨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 위쪽에 적당한 지점에 얼음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상황을 보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밀리면 이거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걷어놓고 조금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이라도 저분들도 지금 깰 준비를 하시니까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침에 와서 얼음을 깨거든요. 낚시하다 말고 이렇게 깨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 얼음 깰 때 뭐 나무 토막 같은 거로 하셔도 좋고, 근데 이 생수병 2리터짜리 이거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여기를 묶어도 되고 이 중간을 묶어도 되는데, 이거를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무거워서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칸대 같은 경우 되려면 한 15m 정도를 던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이나 반보다 조금 모자라게 그렇게 해야만 멀리까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면서 얼음은 다 밀려갔습니다. 이제 얼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오전 입질이 기대에 미치질 못했는데 어젯밤에 너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이런 경우에는 오전에 오히려 입질이 없고 햇살이 완전히 퍼지고 나서 오후에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지금 또 한 마리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리던 비가 그치고 유난히도 맑은 아침 예감이 좋아 너를 만나는 오늘 늘 맘에 안 들던 거울 속 내 얼굴 유난히도 예뻐 보여 느낌이 좋아 두근거리는 조그마한 힘은 엄청 크네.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히
붕어를 잡아도 이게 정상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아주 억지로 잡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치 그 애들 감기 걸려갖고 약 안 먹으려고 입 안 벌리는 애기들 억지로 꼬셔갖고 한 입 먹이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채비가 세 개 다 스위벨 채비인데 요 두 개는 합사줄 짧은 목줄로 쓰고 요거는 또 긴 목줄, 하도 입질이 안 좋아서 긴 목줄로도 써봤거든요. 똑같이 여기다 그냥 목줄만 길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요거 오히려 외바늘로 하고 있는 요거에서 그나마 좀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기가 좀 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퍼하고 있는 초라한 나를 봤어. 시간이 갈수록 똑같네요. 변하고 있는 시간은 진이천은 원래 지금 송전지에서 발원을 해서 밑에 평택호로 내려가는, 지도상으로 보면 송전지 우회 쪽도 이제 진이천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낚시인들은 송전지를 발원지로 봅니다. 송전지부터 쭉 내려가는 물, 이게 진이천이고, 그 옆에 있는 고삼지에서 안성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물, 그게 안성천입니다. 이 진이천과 안성천이 저 밑에 이제 팽성대교 위쪽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들어가면 그게 이제 평택호가, 아산호라고도 하죠. 평택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평택호하고 이제 진이천 결국 같은 물줄기인데, 보통 낚시인들은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시즌에는 주로 평택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를 잡더라도 씨알이 좀 크거든요. 배스가 있어서. 물론 여기도 같은 물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수로라서 그런지 개체수는 많은데 좀 씨알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이 연안 대낚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택호보다 여기가 수심이 더 깊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하류이고 여기가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통 우리 겨울 낚시가 이루어지는 곳은 한 4, 5m 수심 되거든요. 이렇게 수심이 깊기 때문에 붕어들이 깊은 수심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진이천 주로 포인트는 밑에 철교 밑에 보이는 게 저건 고속전철이고요. 저 뒤에 차 조금 보이는 게 저게 동현교입니다. 어연어시 앞에 있는 동현교, 그 옆에 그 철도, 고속철도 양쪽으로 있는 게 저게 동현교 포인트 또는 동청리거든요. 동청리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얘가 백봉리, 얘가 제일 유명한 백봉리입니다. 저 섬을 중심으로 아래 위쪽, 저게 육자봉입니다. 보통 육자봉 포인트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백봉리, 그 다음에 저기 발전소 앞에 저것도 새로운 포인트가 좀 생겼거든요. 근데 저기는 좀 걸어 들어가긴 좀 불편한데 대신 나오면 씨알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전통적인 포인트로 궁안교 아래쪽으로 국리 포인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방충리, 보통 태평아파트 앞이라고 하는 방충리 포인트가 있고, 건너편에 그 삼경낚시 앞에도 있고요. 또 더 내려가면 그 팽성대교 위쪽으로 수심 한 4, 5m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 어연 IC 앞에 동현교에서부터 보통 팽성대교까지 수심 4, 5m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을 겨울 낚시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아마 일반 낚시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이 백봉수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포인트는 좀 긴 데를 써야 되거든요. 맞바람 타는 것도 많고 한 4칸대, 5칸대, 특히나 팽성대교나 태평아파트 앞에 이런 데는 긴 데를 쳐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짧은 데로도 낚시가 가능하고, 비록 씨알은 좀 잘지만 마리수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주로 찾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 오시게 되면 육자봉 앞에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 사실 고기가 제일 잘 나오는 곳은 저 석축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많은 지금도 낚시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100m 정도의 석축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조항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맞바람을 치고요, 또 자리가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또 짐을 들고 거의 500m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저기는 항상 조항은 보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좀 활성도 좋은 날은 요거보다 큰 거 한 8치, 9치들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씨알도 좀 작은 게 나오네요. 작년에는 요거보다 또 작은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5치, 6치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나마 한 7치 정도가 평균 씨알로 1치 정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해가 조금 아직 남았는데도 벌써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가 소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안은 12일 정도 남은 건데 지금 소환추위입니다. 옛말에 대안이가 소환이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안보다도 오히려 소환이 더 춥습니다. 지금 엊그제가 소환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제하고 어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서 이 중부지방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던데 원래 이 백봉수로는 사실은 겨울에 추워질수록 입질이 더 살아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마저도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춥다 보니까 붕어들이 입을 다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밤낚시 않고 낮낚시로 붕어 얼굴 봤고 7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씨알이 뭐 크지 않고 또 똑같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붕어, 겨울붕어 얼굴 본 거로 만족을 하고 또 중부권의 가장 유명한 겨울 물낚시터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린 거로 위안을 삼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015년 낚시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하지만